안녕하세요. 오디오북 내레이터 조이풀 조이 전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우리 전미영 선생님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디오북 내레이터로서는 가장 많은 활발히 활동하신 분인데, 저도 되게 오랜만에 전미영 선생님 만나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생님? 네, 선생님 반갑고 송정희 낭독쇼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월, 올해 2월에 홍콩으로 건너와서 여기서 프리미엄 쌀 호두과자 아띠몽이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매장은 어떤 곳이에요? 갑자기 우리 전미영 선생님이 한국에서 정말 낭독으로 오디오북 내레이터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날이 기억이 나네요. 예. 네. 그 카페에서 만나서 "선생님 저는 이제 홍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이러고서 날아가셨는데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홍콩은 제가 아이를 키운 곳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즐거운 추억과 잊지 못할 장면들이 많이 기억되는 곳이기도 해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홍콩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11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4년간 낭독 공부를 하면서 지냈죠. 네, 어, 저한테는 홍콩이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고,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래요. 그래서 네. 언젠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홍콩에서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두 아이들도 독립을 했고, 남편도 한국에서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면, 그냥 평안하게 아무 물론 걱정, 근심은 있겠지만 어떤 도전이나 새로운 거는 없이 안주하는 삶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디오북 내레이터로 많은 것을, 전 오디오북 내레이터라는 직업을 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더 많은 책을 녹음하고 낭독하면서 지냈겠죠. 음.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건데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홍콩을 떠나올 때 마음속으로 다짐한 것이 있었어요. 홍콩으로 다시 가게 되면 제가 아이들과 다녔던 교회를 남편과 둘이 가겠다고. 저희 남편은 불신자예요. 그래서 홍콩으로 가는 날은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일 것이다. 이런 다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홍콩은 굉장히 살기 비싼 도시예요. 남편이나 어, 직업이 없다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임대료도 무척 비싸고요. 생활비도 비싸고요. 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국에서 밥을 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그래서 밥을 해야겠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호두과자를 좋아해요. 근데 호두과자를 잠깐만요.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괜찮아요. 전명 선생님 괜찮아요. 네. 저희 전명 선생님이 이번에 좀 예기치 않게 올해 초에 조금 힘든 일이 좀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홍콩으로 가서 아띠몽이라는 예 매장을 여셔 가지고
아, 사업이죠. 예, 맞아요. 그래갖고 네. 정말 전미영 선생님이 엄청 고우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선생님, 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제가 옆에서 뵀었을 때 되게 넉넉했던 걸로, 예, 편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그 현실을 살아내고 계시네요. 어때요, 선생님?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돈을 벌러 왔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홍콩에. 제가 올 때 당시에는 환율이 170이었어요. 지금은 180으로 올랐어요. 어, 그러니까 홍콩에서 돈을 벌고 음, 번 돈은 한국에서 쓰면 아주 좋은 환경이죠. 네. 그래서 말하자면 저는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매장은 어때요? 매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예, 매장 홍보 매장은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냥 아띠몽이라고 예쁜 간판이 있고요. 저희 매장이 있는 곳은 홍콩 로컬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도 모르고, 호두 과자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많이 지나는 곳이고요. 학교가 주변에 5개가 있고요. 직업학교 있고요. 교회가 2군데 있고요. 또 오피스 빌딩이 많은 곳이에요.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죠. 그리고 홍콩 맛집으로, 길거리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 있어요. 저희 가게 매장 근처에 정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홍콩 사람들은 특이하게 서서 음식을 먹어요. 오, 길거리 푸드. 네, 길거리에서. 그래서 그 거리에는 차가 안 다니는 곳이라 모든 거리가 다 자리인 거죠. 네. 서서 음식을 먹어요. 하지만 아주 두터운 선이 있습니다. 음, 홍콩인들이 운영하는 2가게에는 손님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저희 매장이 있는, 선이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보이는 선이 아니에요.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선.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쪽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쪽 저희 매장에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 그래서 많이 힘든 시간을 처음에 보냈고요. 네, 제가 하루하루 배우고 깨지고 낮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지금 매장에서 제일 네, 처음에는 이제 호두 과자를 예, 팔기 시작하셨는데 점점 메뉴가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 매장을 예쁘게 레노베이션을 했어요. 보통 홍콩 사람들은 그런 레노베이션 하는데 낭비라고 생각해요. 어, 네, 그리고 3개월 안에 승부가 안 나면 바로 포기하고 사라져 버려요. 네. 그런 사라질 돈이 될지도 모르는 곳에 돈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었고요. 보통 한 보름이면은 레노베이션을 끝내는데 저희는 2달이 걸렸거든요. 그 작은 곳을. 네. 네. 그리고 3개월이 아니라 벌써 6개월이 됐네요. 네. 6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이 참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K푸드를 알리고 있네요. 그쵸? 메뉴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면서요. 다 네. 처음이니까 정말 진정한 K푸드인데요. 네. 정말 한국인들의 소울푸드인 아, 라면, 짜파게티. 저희 매장에서 람동이라고 해서 기생충을 통해 전 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짜파구리 또 판매하고 있고요. 호두과자, 김밥, 비빔밥, 떡볶이, 소울푸드인 떡볶이, 닭꼬치, 핫도그, 만두, 또 치킨,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근데
어, 먹어본 고객님들은 반응이 좋아요. 일단 매장에서 드시면 그릇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비빔밥 그릇, 국그릇, 또 사이드 반찬 그릇 깨끗하게 비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는 한인회에서는 큰 행사라고 알려진 한마음 장터에 어, 부스에 초대받아서 어, 나갔는데요. 근데 저희 호두과자 기계가 전기 용량이 상당히 커서 같이 전기를 나눠 쓰면 저희까지 전기 공급이 안 돼요. 어, 그래서 원래는 11시부터 3시까지 장터 운영인데 저희는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운영을 했어요. 어, 2시간만. 하지만 그 2시간 동안 정말 신나게 호두과자를 구웠습니다. 제가 호두과자를 잘 구워요. 매장에서 평소 매출의 하루 매출의 2배를 2시간 동안 판매를 했어요. 그랬군요. 네. 아, 그만큼 인기 품목이었죠. 호두과자는 홍콩에서 저희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덕분인지 그 홍콩에서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홍콩의 중상류층만 다닐 수 있는 학비 비싼 학교가 있어요. 음. 거기서 매년 크리스마스 페어가 있는데 초대받았습니다. 와, 한국 업체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아띠몽, 아띠몽, 아띠몽. 네, 그래서 11월 30일에 바자회가 열리는데요. 네, 그걸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호두과자지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 호두과자가 탄생할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연습하고 있어요. 네. 야, 정말 우리 전명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요. 왜 이렇게 제 자신이 작아지죠? 선생님의 정말 그, 기가 그냥 가득 찬 이 목소리. 거기에서 제가 지금 엄청 작아지는데요. 우리 전명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꺼내실 줄은 진짜 상상도 못 했네요. 그렇죠. 그쵸. 네, 그러게요. 그러게요, 선생님. 지금 이제 아띠몽에서 선생님이 의도하지 않게 K푸드를 알리고 계신데, 또 홍콩에서 또 네, 선생님께서는 K낭독가로 또 K낭독을 알리고 계시잖아요. 예. 또 이제 조금 조금씩 활동을 이제 네,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활동하고 계세요? 아, 제가 아티목을 오픈하면서는 아침 9시에 출근하면 밤 9시까지 일을 했어요. 주일만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게 주어진 시간은 온전히 주일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활을 하는 도중에 서혜정 대표님께서 그 레베카라는 뮤지컬로도 제작되고 그리고 영화로도 제작된 유명한 작품이죠. 레베카 오디션이 들어왔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KBS 성우님이신 김시우 성우님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네. 여자 내레이션과 여자 캐릭터는 제가 맡고요. 남자 캐릭터는 김시우 성우님께서 맡고요. 제가 바쁘긴 하지만 정말 저는 꼭 하고 싶은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주일에 홍콩은 특히 방음이 안 돼요. 어머. 이중창이 아니라 단일창이라서 소음에 아주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는 그러니까 평일에는 공사도 많이 해서 녹음하기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에만 공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주일 저녁에 또는 예배 마치고 예배 드리고 남편과 남편과 후배가 쓰는 작은 사무실이 있어요. 아주 작은 녹음실 크기만한 그런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 가서 녹음을 하고 어, 샘플 파일을 제출했죠. 네. 네, 감사하게 통과가 됐습니다.
모두 레베카라는 작품은 19시간짜리예요. 음, 제가 낭독한 부분은 16시간이고요. 네. 그 16시간짜리 완성된 작품을 제가 녹음하기 위해서 매주일 예배드리고 2시부터 9시까지 사무실에 가서 녹음을 했어요. 그런 거 저 낭독할 때 많이 배웠어요. 어, 목소리는 베스트 컨디션에서 나온다. 11시부터 시작해서 4시 사이에 밥을 먹고 2시간이 흐른 후 이때 녹음하는 게 가장 좋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시간만 빼고 계속 녹음을 했어요. 근데 상황이 저를 만든다고 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리고 편집에 많이 공을 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제가 낭독한 걸 듣고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편집은 오독만 제거하고 거의 손을 안 댔습니다. 어, 그런데도 네, 입 노이즈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그만큼 책에 몰두하는 집중력이 키워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레베카라는 작품은 제가 오디오북 내레이터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고 대표작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레베카를 완성하면 하고 이제는 낭독가로서 홍콩에서 시작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홍콩 한인교회가 순문화원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나 수요 예배 이런 때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교회를 레노베이션해서 공간이 예뻐요. 카페 같고. 음, 그래서 일반인이나 홍콩 로컬 분들에게 오픈을 하자. 이런 취지로 순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주일에 2주간 특강을 계획해서 기획서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9월에 낭독 강의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목사님, 목사님 2분, 사모님 1분,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외부에서는 단 1명만이 참석했어요. 네. 그래서 9월에는 6명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바로 어제 제가 4회차 낭독 강의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외부에서 3명이 왔어요. 아유, 그래서 처음에 6명으로 시작했는데 어제 낭독 강의는 9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2회차에서 4회차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음, 한인회가 이 홍콩 사회에서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단체 중에 가장 커요. 네. 그리고 KISS라고 한국국제학교가 있는데요. 여기 한인 동포 아이들은 대부분 국제학교에 다녀요. 그러니까 영어가 제1 언어인 셈이죠. 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한국어, 모국어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고 음, 그런 이유로 토요일마다 학교가 운영돼요. 한인회에서 운영하는 토요학교라고. 거기서는 오로지 4시간 동안 국어 교육만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한인회에 얼마 전에 기획서를 제출했어요.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그리고 그 아이들을 수업받는 동안 기다리는 엄마들을 위한 낭독 네. 강좌. 이렇게 4개의 기획서를 만들어서 얼마 전 제출했는데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선생님 카톡방에 제가 만든 기획서 하나를 올려드렸어요. 맞- 한인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단체장들도 많아요. 단체장들이 연설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저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내고
한인 사회 단체마다 다 가입을 했습니다. 이 가입이 무료가 아니더라고요. 음. 돈을 회비를 내야 돼요. 네,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하니까 그 사회 그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초대를 받고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단체장들의 연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 언어는 트렌드인데 올드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너무 솔직해. 제가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데 연설문의 내용과 연설문의 말투는 1980년대, 90년대의 말투였습니다. 아무래도 더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은 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코칭, 낭독 이 기획서도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아마 제 1호 고객님, 제자는 한인회 회장이 될 것 같습니다. 어머, 프레젠테이션 그 한인회 회장님께서 제가 먼저 받아야겠네요. 받겠습니다 하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네. 전면 말이 많았습니다. 아니요. 말 많이 하세요. 말 많이 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전미영 선생님. 네. 네, 우리 되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 나누니까, 예, 참 좋네요. 그, 어, K푸드에서 K낭도까지 이 한 네, 사람, 이 전명이라는 이 아줌마죠? 네, 아줌마입니다. 곧 정말, 할머니가 되겠죠? 이 대한민국 엄마, 아줌마 진짜, 대단하다는 또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서혜정 선배님께서 진짜 많이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낭독 특강을 했을 때 제가 사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계획을 하나하나 세우고 또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이걸 해보자 하면 그 맞아요.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생각 안 합니다. 바로 제출합니다. 이러는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인데 특강 2회차 낭독을 강의를 했을 때 그냥 대표님께서 이 강의의 줌으로 연결해 줘서 말씀을 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하고 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흔쾌히 그럼 내가 할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죠. 네, 2회차 특강 때 줌으로 연결되어서 저희 수강생들하고 같이 한 30분 정도 예정이었는데 1시간 강의를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도 즐거웠고요. 네. 네. 우리 또 K낭독을 알리고 계시는 이제 서혜정 선배님께서 아마 이 전미영 선생님의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진짜 마음을 보태실 거예요. 전미영 선생님, 네. 우리 힘내요. 네. 어, 오늘 또,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오디오북을 내셨어요. 아마 네. 서희정 낭독연구소 출신 중에 가장 많은 오디오북을 아웃풋을 내셨을 것이고, 수익도 제일 네. 많이 네. 창출하셨을 거예요. 그, 오늘은 레베카라는 작품은 아니고, 어, 네. 선생님의 내 인생의 책, 내가 사랑하는 네. 한 권을 가져오셨다고 했어요. 예, 네. 어떤 책이죠? 네. 제가 송정희 성우님의 수업을 1년간 들었는데요. 심화반에 이 책으로 했었죠. 심화반에서. 근데 그때 저희는 간헐적 몰입을 했어요. 네, 긴 밤 낭독회를 몇 번 참여해서 들었는데 책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홍콩에 비행기를 타면서 이 책을 읽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때 갈등하던 시기였어요. 과연 한국에서의 그냥 안주하는 삶을 살까? 홍콩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망설이는 시기에 이 책을 비행기 안에서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그래,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한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낭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홍콩 시간으로는 7시에 저희가 만났어요. 제 얼굴이 부었죠. 목소리도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을 많이 해봤어요. 목소리를 좀 틔우려고. 잘하셨어요. 네. 선생님 얼굴이 안 보이시네요? 아, 네. 이렇게 네. 할게요. 네. 조금만 앞으로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아, 예쁜, 네, 이렇게. 예쁜 얼굴 제가 봐. 줌 연결을 오랜만에 해서 낯섭니다. 그는 코끼리답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생각하려고 했다. 무모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더 멀리 보고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되뇌었다. 마음을 다잡은 노드는 할머니 코끼리에게 고아원에 남겠다고 말했다. 할머니 코끼리가 기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대와 다른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너에게는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 내 눈을 보면 알아. 지금 가지 않으면 영영 못 가. 직접 가서 그 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영영 모를 거야. 더 넓은 세상으로 가. 내가 떠나는 건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가 너를 만나서 다행이었던 것처럼 바깥 세상에 있을 또 다른 누군가도 너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여기게 될 거야. 이 할머니 코끼리가 노든에게 해준 이 말은 바로 제가 제 자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콩으로 가기로 결심했죠. 다음 낭독할 문장들은 저의 지금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북인데 페이지를 못 찾고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네. 저는 아, 찾았습니다. 네. 파란 지평선. 저 멀리서부터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다가오던 검푸른 바다가 하얗게 부서지면서 내 발을 간지럽힌다. 그렇다. 나는 바다에 왔다. 나는 노든이 지켜봐 주던 그 모습 그대로 쉬지 않고 걷고 달려서 다시 모래 언덕을 찾았고 모래 언덕 너머로 무섭게 버티고 서 있는 절벽을 올랐다. 절벽에 내가 올라설 수 있는 틈이 작게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틈새조차 없을 때는 부리로 절벽을 쪼아서 내가 올라설 수 있는 틈을 만들었다. 부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 네, 이렇게 넘기는 거구나. 절벽을 오르다가 수백 번은 미끄러졌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한 순간 잠시 딴 생각을 하다 발을 헛디뎌 처음 시작한 곳으로 굴러떨어졌고 다시 오르다가 중간에 힘이 빠져 굴러떨어지기도 했다. 여기저기 멍이 들고 상처가 생겼지만 밤은 길지 않았다. 나는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며 셀 수도 없이 많은 시도 끝에 절벽 꼭대기에 올라설 수 있었다. 꼭대기를 짚고 올라선 순간 나는 눈앞에 펼쳐진 끝없는 파란 지평선을 찝찝한 냄새를 풍기는 차가운 바람을 맞이했다. 온 세상이 파란색이었다.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초록색의 지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빛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다시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노드는 온 힘을 다해 번쩍 일어나서 내 부리에 코를 맞댔다. 작별 인사였다. 나는 노드는 뒤로하고 달리기 시작했다. 노드는 내가 초원을 가로질러 돌 뒤에 숨었다가 다시 자갈밭을 가로질러 나무로 된 울타리를 넘어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서서 내 뒷모습을 바라봐 주었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긍정적인 투사가 일어난 낭독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진짜 진정한 낭독가를 만났네요. 전명 선생님. 그리고 소리가 하나도 죽어 있지가 않으세요. 역시 삶과 소리는 같이 가는 거구나.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 맞네요. 예. 그래서 생생하게 선생님의 삶이 묻어나는 이 낭독의 소리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굉장히 장시간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선생님의 낭독을 기다리다가 들으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위안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전미영 선생님. 그리고 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아줌마로서의 어, 면모를 잘 보여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뭐, 굉장히 규격화되고, 굉장히 정갈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뭐, 저는 낭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네, 민낯이 이렇게 안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공간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낭독의 끈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끈을 계속 연결해서, 우리가 몇 년이에요. 그쵸? 예. 네, 그렇죠. 어, 근데 제가 송정희 낭독쇼를 출연하기 위해서 우리 김미옥 선생님 것도 봤고요. 그리고 하루 선생님 것도 봤는데요. 정갈하게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 그런 것들이 다른 분들께 있다면 완전 민낯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어,
근데 저 또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낭독쇼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나 했을 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많이 주셨어요. 지금 이 시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어떤 외부에서 보는 어떤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 이런 모양새여야 된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어떤 사람이 활자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활자의 깊이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선생님께서 자기의 삶과 영혼을 덕지덕지 묻히는 그런 목소리, 이렇게 깊이 있는 목소리를 듣게 되니까 저 지금 소름 끼쳐요. 예. 그리고, 어, 진짜 살아내야겠다. 우리 버텨보자. 어, 괜찮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전미영 선생님.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진짜. 네. 예, 맞습니다. 항상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오늘도 버티자. 어, 이게 다짐입니다. 네. 오늘도 버티자. 오버, 그리고 존버. 우리 존버 네, 정신으로. 네. 맞아요. 그래요. 걸겠습니다. 네네. 저도 열심히 여기 한국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선생님. 음. 네. 선생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이제 제가 홍콩으로 휘칸이 갈 수도 있고, 선생님이 이제 한국에 오면은, 우리 꼭 얼굴 봐요, 선생님. 네, 저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홍콩에 온 게 유료 낭독회를 여는 것입니다. 네. 선생님 기다려 주세요. 곧 기획서 작성해서 한인회에 낼 겁니다. 유료 낭독회. 네, 네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에는 정말, 제일 처음에 낭독을 이렇게 대중들과 사람들과 잘 나누겠다라는 우리 서희정 네, 선배님의 그, 네, 첫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낭독을 이어갈 수가 있네요. 그쵸? 네. 네. 서희정 대표님은 저한테는 워낙 팬이기도 했지만 첫사랑이고 낭독 끝사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참, 선배님께서 너무 많은 일을 하셨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낭독을 너무 건강하게 네,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전미영 선생님, 오늘 우리 아침에 정말 많이 울었네요. 그쵸? 선생님 예쁘죠? 저 뒷모습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네. 선생님들, 우리 전명 선생님 앞으로 활동 되게 활발하게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명 선생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전명 선생님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저도 기도 많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전명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낭독쇼에 또 놀러 와 주세요. 아셨죠? 네, 네, 다음에는, 저도 어, 기도받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낭독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